약을 드시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어떤 약과 어떤 음식이 같이 드시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약과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약이나 진통제하고 커피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보통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커피까지 드시게 되면 카페인 용량 자체가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약은 다른 음료 같은 것들과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물과 함께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같이 먹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피하신 이후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변비약이라든지 해열제는 유제품하고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제품 안에는 지방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이런 지방 성분들이 약물과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생제를 드실 때도 유제품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 같은 거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이 항생제의 기능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항생제를 드실 때는 꼭 우유는 가급적이면 그날은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이 약 효과를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열제나 진통제로 많이 드시는 타이레놀입니다. 이 타이레놀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술입니다. 술 드시고 나서 숙취로 인해서 두통이 생겼을 때 타이레놀을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간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독성으로 바뀝니다. 술을 먹고 머리가 아팠을 경우에는 타이레놀 진통제는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술하고는 약하고는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다르게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특별한 얘기이긴 한데요. 자몽 주스하고 약을 같이 드시는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몽 주스 안에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약과 작용해가지고 독성을 만들어내는 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몽 추출물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우치로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자몽 추출 분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을 드시다가 또 홍삼 제품이랑 같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도라지 제품이랑 같이 드신다거나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져 있는 제품하고는 약하고 같이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약입니다. 요즘은 주변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고혈압 약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동시에 드시는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서로 충돌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약 효과가 다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혈중 농도를 순간적으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드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시간텀을 두시고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부전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 이것들과 또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나나입니다. 자, 바나나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칼륨은 혈압도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전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에도 이런 칼륨을 조절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너무 과하게 칼륨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고칼륨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드시는 분 중에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은 혈전 용해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를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피를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될 식품들이 있어요. 양배추라든지 녹즙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식품을 드시는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슘과 같이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의외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라든지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다 담아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메모를 좀 해두시고 또 약을 좀 많이 드시거나 꾸준히 드시는 분들, 고혈압 약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메모를 하셨다가 피하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기약 같은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빨리 몸이 회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감기약을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로서 다른 의약품들을 동시에 섭취하거나 아니면 연이어서 섭취하는 것들은
약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원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라고 했는데 아침에 먹고 또 10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또 2시에 먹고 이걸 이렇게 몰아서 드시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8시간에 한 번씩 드시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조금 더 단축했을 때는 6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드시다가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약은 그렇게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완벽하게 내 몸 상태와 관계없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타미프루. 타미프루는 처방을 받으시면 처방받은 날까지 몸 상태와 관계없이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몸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더 다르게 더 독한 놈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타미프루도 듣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받으시는 분도 일주일을 처방받으셨든 2주를 처방받으셨든 끝까지 드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드시지 않으면 그 약 효과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요. 도루묵이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약은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위가 많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을 보관하시는 방법입니다. 약은 다른 거 식품 보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조잡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도록 빛을 충분히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수분입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습기가 차게 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서늘하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빛이 들지 않는 곳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그냥 함부로 변기에 버린다거나 세면대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동물들이나 이렇게 또 길고양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약국에다가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국에다 반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